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신금이 사주에 있으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원래 신금이 끊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분리되는 성분도 있거든요. 원래 이제 유금이 정확하게 분리의 성분을 갖고 있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분리의 시작이고요. 완벽하게 분리된 게 유금이죠.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러나? 분리가 시작되려고 그러나? 왜 그러지? 자, 아무튼 오늘, 빨리 시작할게요. 이론을 빨리 끝내야지 또 이제 여러분들 실전 사주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니까. 일단, 오늘 주제에 맞는 얘기, 신금에 대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거, 칠판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오늘 신금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신금이죠. 자, 이 지지 신금은 이제 신자진 수운동이 시작하는 곳이죠. 그죠? 신자진 수운동이 이제 수운동이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죠? 수운동이 시작하는 곳이라서 여기에서 이 신금에서 임수가 이게 장생지라 그러죠. 12운성. 그죠? 이 장생지가 됩니다. 이 수기운은 그 인체에서 그 신장 방광 기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신장 방광 기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에서 수운동이 시작한다라는 것은 수기운이 끊임없이 생성된다. 이 생지라는 의미 자체는 그 생성의 의미가 있죠. 장생지. 끊임없이 생성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일단 뭐라고 표현하면 신장방광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뭐죠? 스태미너라고. 스태미너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스태미너가 좋으면 운동이라든지 체력을 쓰는 일을 좀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녀 모두 이 사주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신금이 있고 신금과 이 자수까지 있으면, 이 신금 자수가 있으면 더더욱 그러는데, 이 신금만 있어도 신금이 있으면 애정에 민감합니다. 애정. 스태미나하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여자 팔자에 신금이 있다. 여자 팔자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애정 문제로 좀 다사다난할 수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신금이 또 뭐라고 그러죠? 원숭이죠. 원숭이. 신금은 원숭이 잔나비라고도 얘기하고요. 원숭이는 어떤 동물이에요? 제주꾼이죠. 그죠? 꾀가 많고 약삭 빠르죠. 그래서 원숭이한테 잘못 걸리면 혼쭐 납니다. 가방 채고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태국의 보면, 그 무서워요. 중국도 그런 것 같은데, 원숭이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농락해요. 사람을 거의 약올리 키고 도망가고, 뺏어갖고 도망가고, 아주 농락을 합니다. 아주. 그래서 원숭이한테 놀아라는 느낌이죠. 아주. 나 그런 데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가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경계하는 동물입니다. 얄밉죠. 자, 그래서 사주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원숭이처럼 재주가 좀 많다. 약삭빠르다. 또 뭐냐면 순발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거짓말은 속임수 같은 거 순간적으로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갖고 있는 성분을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선의로 쓰는 악의로 쓰는 어쨌든 좋게 쓰면 좋은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다음에 신월부터는 이 신월이 이제 양력으로는 8월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양력 8월은 뭐 아직도 덥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 개념으로 이제 신월 8월은 이제 밤과 낮의 기온차가 서서히 좀 커지기 시작하죠. 그죠? 낮에는 덥고, 그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선선하기도 하지만, 깊은 산속 같은 경우에는요, 8월 하순쯤도 되면, 깊은 산속 같은 경우는 좀 추워요. 그죠? 추워요. 자, 근데 이게 신월에는 이렇게 기온차가 커야지, 어떻게 해요? 가을 곡식이라든지 과일이 잘 연글죠. 그죠? 곡식이나 열매는 한 해 동안 애써 성장한 목적이죠, 목적. 과일 열매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이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죠. 이게 이제 신월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어떤 물질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 신월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건데, 근데 이것만큼 귀한 게 또 있죠. 뭐예요? 돈, 재물. 그죠? 그러니까, 과일이나 곡식이 곧 돈과 재물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신금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뭐 여기서 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부자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요.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복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신금 글자를 보면은 그냥 모양을 보면 이제 이 칼하고 유사합니다. 칼, 뭐 이제 펜싱 칼 이런 거 좀 유사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칼은 뭐예요? 무기죠. 그래서 이제 사주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안전사고라든지 몸을 다친다든지,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몸을 다치는 거죠. 이런 걸 일으키는 원인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이런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금 대운이 왔다. 이 신금 대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뭐 간목일간이니까 병화일간이니까가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신금 대운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갈등한다든지 다툼 이런 게 자꾸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관제구설, 송사 이런 일들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금대운에는 직장에서 직장 변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일간하고 상관없이 이사나 이동, 환경 변화가 자꾸 일어난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신금대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얘기할 게 뭐냐면 이제 주역 괴상으로 보는 신금에 대한 얘기 좀 많이 줄여서 좀 하겠습니다. 일단 주역 괴상의 신금, 주역으로 보는 신금. 주역에서 신금은 아래에서 음이 3개가 올라왔죠. 자, 다시 아래부터 그리면 이게 이제 오화, 그 다음에 미, 신
이제 오미신이죠. 음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왔죠. 아래 3개, 위에 3개. 그러니까 아래 음이 3개, 위에 양이 3개. 이렇게 3개씩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상쾌는 이게 천쾌죠. 천쾌고, 여기는 지죠. 지. 예. 일건천, 팔건지. 그래서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죠. 이 둘이 합해서 쾌상의 이름이 뭐냐면 천지부라고 그래요. 천지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천지부라고도 얘기합니다. 천지부나 비나 이제 똑같은 어떤 얘기인데, 일단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면 원래 어떤 거예요? 자, 하늘이 위에 있죠. 그죠? 땅이 아래에 있어요. 원래 위치는 어떤 거예요? 정상적이죠. 근데 이걸 안 좋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자연의 법칙은 돌고 돌아야 생명력을 갖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니까 순환이 안 되고 멈춘 거다라고 봐요. 막힌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개로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지부자가 한자로 이제 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아니다, 부정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막힌다, 답답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역에서 얘기하는 신금의 의미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든 거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점을 쳐서 만약에 이 쾌, 천지부쾌를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으로 일이 막힌다. 그러니까 주역은 항상 제가 뭐라고 그러죠? 점을 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점을 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지부쾌가 나오면 앞으로 내가 이제 하는 일이 막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하고 화합이 안 되고요, 갈등하고 반목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주역에서 얘기하는 신금에 대한 해석의 개념을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당사주에서 얘기하는 신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당사주에서 신금은 어떻게, 여러분 아시죠? 천고성이라고 그러죠. 천고성. 이 고자가 어떤 고자예요? 외롭다 할 때 고자예요. 외롭다. 외로울 고자. 외롭다. 그러니까 당사주에서 신금은 이제 천고성, 그래서 외롭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당사주에서 해석하는 관점은 신금이 있을 때 외로운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주역 괴상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주역 괴상은 천지부라고 했으니까 하늘과 땅이 각자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등을 돌리. 그러니까 섞이지 않고 서로 외면하고 차단하는 거니까 분리되고 단절돼 가지고 고립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주역 괴상으로도 일맥상통한 여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장, 불교에서 신장, 신장은 어떤 보살이냐면 이 11면 보살, 보살입니다. 11면 보살. 11면 보살이 뭐냐면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10일, 여기가 11이에요. 11, 11면, 면이 얼굴, 11개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개의 얼굴을 가진 보살, 11면 보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금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왜 11가지 얼굴을 가졌냐? 이 11가지 얼굴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요거죠. 불교 신자에서 말하는 전승이는 11명원살인데 왜 11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이유가 왜? 이 얼굴로 뭐 하느냐라는 걸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11면 하는 일이 뭐냐면요. 11면 하는 일이 이곳저곳 별나라, 이제. 원래 보살님은 천상에 있는 거예요. 천상에 원래. 천상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세계에서 이곳저곳 별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별들의 성격이라든 성향, 이런 걸 파악한다고 하죠. 11면 성격을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파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모든 별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각각 별들에게 뭐예요? 이 별들에게 맞는 적절한 표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가지 얼굴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성향을 알아서 그 성향에 맞는 표정을 지어 보여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조하는, 그 별들과 함께 동조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해야죠. 근데 이제 천상에 있던 11면 보살이 어떻게 해서 인간 세상에 놀았냐 건데, 이유가 뭐냐면 11면 보살이 천상에 있을 때 실수했다라는 거죠. 자, 원래 천상에 있던 그 11면 보살은 모든 신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일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그런 표정도 지어주고, 비유도 맞춰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 거였는데, 근데 어느 하늘은 특별히, 어느 한 신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 얘기에 너무 집중하다가, 또 다른 신들이 얘기하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상세계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에 따른 벌이 내려졌는데, 그 벌이 바로 인간 세상으로 쭉쭉 쫓겨나는 건, 이제 이런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 어떤 계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까, 인간 세상은 어떤 거냐면 천상에서보다 더욱더 많은 표정을 가진 인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얼굴을 다 만나서 대응해라, 막 이런 지시를 받은 건데, 이게 이제 벌이죠. 그래서 천상에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는지, 원숭이 모습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 원숭이 모습으로 내려오면서, 모습은 원숭이 모습인데 내면의 심리가 뭐였냐면, 아까 말한 똑같아요. 애로울 고자, 애로울 고자예요. 하여튼 이 고의 고독의 심성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고독의 심성. 얼굴은 원숭이 모습, 내면은 고독이라는 심성을 가지고 내려왔다. 자, 그래서 자신의 개성이 사라진 11모살이 이제 누구를 만나든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이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맞는 마음으로 상대하다 보니까 매사에 원만하고 균형 잡힌 성품이로 이제 보여진 거죠. 항상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제 벌칙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인간들에게 이제 그런 누구나 공평하고, 그야말로 모든 얘기에 다 공감해주고, 귀담아 들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이런 어떤, 그냥 그러면서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받아준다는 거죠. 기가 막힌 카운셀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품이 있고 고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내면은 어떻다고요? 내면은 고독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독마저도 고상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11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1면 천상에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원숭이 모습으로 이제 내려왔다고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보살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사실은 모든 인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든 인간들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11명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11면 보살 도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개념 없이 11면 보살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보살 얘기를 쭉 해왔는데, 자부터 지금 신까지 모든 사람은 그런 12가지 보살의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 보살인지 아닌지 라는 자체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보살의 마음을 깨우치면 그게 진짜 그 보살의 마음으로 드러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살이라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신장의 모습이라는 자체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과거세에 선업을 많이 지은, 많이 지어야 되겠죠. 많이 지은 사람은 전생에 천상계에 있었다고 봅니다. 천상계에. 그런데 이제 천상계에 있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세에 내려오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거잖아요.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살은 이제 불교 이전의 보살인데, 이제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짧게 얘기하면, 부처님은 영원한 자리고요. 부처님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 하나, 그 한 분의 개념이지만, 모든 사람은 부처의 마음이 있지만, 깨달음을 크게 가진 사람은 이제, 그 부처의 단계가 오르면 영원한 세상에 가는 거고, 보살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천상계와 인간 세상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복을 짓는 일이죠. 복을 짓지 않고 복을 받기만 하면 복력이 떨어지죠. 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버릇처럼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요. 사실 이 복 많이 받는다는 말은요,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진짜 좋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복을 지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그러면요, 복 많이 받고 그냥 영원히 인간 세상에서 백팔번뇌하는 이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살으세요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 복이라는 건요, 이 복력이라는 거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늘의 허공에 화살을 쏘면 화살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끝까지, 지구 끝까지, 이 지금 말하자면 천장 끝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떨어지잖아요. 똑같아요. 복을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복을 계속 짓지 않으면 내려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화살이 결국은. 그 내려온다는 건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보살 중에도 인간 세상에 지금 보살님들도 사실 많은데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스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세상 사는 사람 중에도 보살이 실제로 그런 천상계에 있던 보살님들이 많이 있대요. 천상계에 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보살이라는 의식을 갖고 보살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보살인지 모르고 그냥 모른다라는 건 물론 의식은 있겠지만 자기가 보살이다라는 어떤 인식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천성에 갖고 있는 마음 자체가 보살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천상계에서 그런 인간 세상에서 그런 어떤 보살도행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보살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천사 같은 사람 보면 정말 모든 걸 베푸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자기 욕심 없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걸 기쁨과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멀리 알려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 보면은 진짜 보살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보살이죠. 인간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11면 보살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뭐 종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말도 안 얘기하지 마라. 뭐 꿈꾸는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종교의 세계라는 게 그거예요. 종교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파리를 하는 분들, 하느님 파리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종교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세계 가지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걸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순수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자기 스스로, 믿음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선해지는, 종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선하게 살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거니까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인들을 저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인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너무 막 이렇게 드러내세우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겁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면 다음이 이제 이 신금을 깔고 있는 일주가 5개가 있죠. 신금을 깔고 있는 일주 5개. 첫 번째가 이제 갑신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신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신, 그 다음에 경신일주가 있죠. 그 다음에 임신일주. 이렇게 5개 일주가 있죠. 일단 이 신금 자체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신금은 이제 전문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음권과 양권의 그 갈림길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간 같은 경우, 이 양간은 특히 이제 인신사회에서 이제 생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임수일간은 여기서 생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점이라는 자체가 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보면은, 자 임수가 여기에 생지인데 이게 양권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양권의 의미가 뭐냐면 묘진사 오미신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양권, 지지 양권의 의미인데 임수는 음권 글자죠. 근데 생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돼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신금이나 임목은 음양권을 공유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간일 때는 요거 신금을 음권으로 보고요. 임수일 경우, 그 다음에 임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음양권을 교류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간목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이 틀려요. 간목은 음권인데 이 글자가 음권이 있는 글자죠, 그렇죠? 자, 요거 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얘기하면 다시 써놓고 얘기하면, 음권의 천간이 갑, 정, 기, 신, 임, 양권 천간이 을, 병, 무, 경, 개니까, 자, 요게 간목하고 임수가 여기 있죠. 같은 권에 있죠. 근데 이 신금 자체에 대한 해석에서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임수 같은 경우는 이게 임수 같은 경우에는 생지인데도 불구하고 음권이 있는 거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간목일간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간목일간의 신금을, 여기는 절지가 됩니다.
이 간목이 신금의 절지가 돼요. 자, 이 간목일간은 신금을 깔고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신살적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뭐, 홍염살이, 현침살이, 천구성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 누구나 어디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절지 의미는 끊어지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일주로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한 곳에 머무르는 성분이 아니라 자꾸 돌아다니는 성분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내 하는 직업성 자체가 그런 어떤 이렇게 무역이나 유통,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거, 금융이라든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직업성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갑신일주를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갑신일주면 절지니까, 절지라는 거는 내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어떤 업무가 끝나면 옮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 인테리어 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 업무가 끝나면 다른 데 또 옮겨야 되잖아요. 일종의 그런 형태의 일들이에요, 원래는. 그게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일의 업무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그게 간목일간이 갑신일주도 있지만 신월이 태어났을 때 더더욱 그러죠. 신월이 태어나면, 그렇죠? 월지는 이제 직업이니까. 하지만 갑신일주이기 때문에 일주라는 자체는 자기가 항상 본질적으로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갈구하게 돼 있어요. 신월이면 더더욱이나 이 직업적 환경에 신월이니까 나가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갑신일주이기 때문에 똑같은 직업 형태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직업을 갖는 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인터넷 관련이라든지 금융 관련이라든지 그런 무역이나 유통 관련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무역이나 유통이라고 해서 내가 외국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문해가지고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유통하는 거잖아요. 무역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의 일들하고 다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자리잖아요. 부부자리이기 때문에 이 갑신일주 남자나 여자 모두 어떻게 돼요? 부부자리가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혼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로서 커버할 수 있다? 항상 여기에 맞는 직업성. 내 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자리 이동이 많으니까 내 처도 바쁘게 서로가 얼굴 맞대는 시간이 별로 없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내 마누라도 바쁘고 아니면 내 남편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이런 형태로 서로 얼굴 맞댈 수 있는 시간이 적으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로가 매번 일 끝나고 얼굴 맞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자꾸 갈등의 씨앗, 불안하고 자꾸 서로가 어떤 말이 많은, 서로가 얼굴 맞대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에 대한 단점을 많이 보게 되고 보기 싫은 모습도 많이 보게 되니까 점점 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특성에 맞는 형태로 살아야지만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병시일주 얘기할게요. 병시일주, 무시는 여기는 재성이고 여기는 식신의 차이가 있지만 12운송으로는 병지죠, 병지. 자, 병지도 마찬가지 절지하고 많이 유사하죠. 절지와 병지 차이가 물론 엄연히 틀리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절지라는 자체는 현장 중심의 개념이면 현장이라는 건 뭐라고 그러죠? 인싸의 개념이라고 인싸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병지 같은 경우는요, 아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립된 환경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외국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외국을 상대한다든지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을 상대한다든지 막 이런 형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지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자체가, 물론 이제 요 직업적인 부분하고 연관된다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지금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주로 무역유통이지만 국내적인 부분도 있지만 외국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더 이제 더 잘 맞는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지방이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파견 근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재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오히려 더 잘 맞는 그런 직업의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배우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내 모습도 그런 형태로 어떤 그 직업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만 내 처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 병신일주는 지금 입장이 틀립니다.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병신일주를 보면 내 처가 어떤 거냐면 경금이나 신금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입하면 병신일주처는 어떤 처예요? 남자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일 때. 병신일주처는요, 진짜 사회적 활동력이 굉장히 강한 여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신일주 남자가 내 마누라 집에 살림한다. 그걸 못 봅니다. 병신일주 남자가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는 처를 만났다면 그건 내 처가 아닌 모습이죠. 그럼 밖으로 돌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꾸로 병신일주 여자가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만날 때는 여기가 이제 임수나 개수죠. 임수 아니면 개수인데, 임수 개념으로 본다라면 내 남자는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신일주는 기본적으로 남편복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편복이 있고, 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자 입장 처복이 있는 거죠. 물론 여기 개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병신일주 여자가 임수 남자를 만났을 때 남편복이 제대로 있다. 근데 개수 남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개수나 개수일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형태 자체가 임수 아니면 개수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주더라도 임수를 만나냐 개수를 만나냐에 따라서 일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임수의 모습인지 개수의 모습인지에 따라서 복이 달라져 버립니다. 임수를 만났을 때 남편 복이 있는 거고, 개수를 만나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약해지죠. 무신일주는 이제 좀 입장이 같은 병지지만 이제 입장이 좀 틀릴 수 있어요. 무신일주를 보면 무신일주 여자다. 그 남자가 간목 아니 을목이죠. 자, 무신일주 여자가 무신일주자는 근본적으로 남편복이 있다 없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남편복이 약합니다. 있다 없다 얘기하면 이제 없다 그러면 왜 없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냥 약하다고 표현할게요. 약합니다. 왜냐하면 간목을 대입하면 절지가 되는 거고, 이 남자는 내 곁에 붙어 있을 틈이 별로 없어요. 을목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이 괜찮죠. 일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을목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안정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목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뭐라고 그러죠? 이 신금에서 생활하는 거는 불안정한 형태로 자꾸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편안하게 쉴 곳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는 시간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신일주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편복이 약하다. 이게 부부자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자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기가 임수 아니면 개수죠. 남자는 처복이 있죠. 임수든 개수든. 그래서 본질적으로 남자는 처복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자는 남편복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경신일주를 보면요. 자, 경신일주 록지죠, 록지. 록지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냥 내 자신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게,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상대방이 뭐라 한들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자체에 대해서 중시합니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뭐라 한들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그냥 보이죠. 본질적으로 그냥 나는 나다, 이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뭐 뚝심 있고 뭐 강해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깊이 있는 내면의 세계에서 소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공감대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 서로 소통하는 거 개념이 아니라 겉도는 거죠. 그러니까 깊숙이 마음속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그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가슴 깊이 느낌을 가지고 이제 상대해 주는 사람인 반면에 얘기는 잘 들어주는데, 내 얘기 들은 사람이 분명히 진짜 진지하게 들었긴 들었는데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지 잘 몰라. 분명히 이럴 때가 있어요, 보면. 그런 게 뭐냐면 간지동의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갖다 하더라도 그 공감대 자체가 약간 뭔가 좀 자기 중심의 공감대가 되는 형태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냥 경신일주 이제 그럴 수 있고요. 뭐 임자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지동 형태의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부부 자리잖아요, 여기가. 부부 자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진 않죠. 그죠? 내 방식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간목 아니면 을목이잖아요. 당연히 간목은 절지가 되는 거니까 내 곁에 오랫동안 붙어있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을목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간목의 형태를 만났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간목의 형태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가 이제 그 직업적으로 능력을 갖고 밖에서 활동하는 여자예요. 그러면 그냥 부부관계는 나쁘지 않고 그냥 유지하는데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부부는 유지합니다.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들락날락하죠. 이 속에서.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간목보다는 가정적인데 집에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집 나가죠. 잘 붙어 있다가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여요. 경신일주 남자. 을목 만나면 골치 아파요. 이거 을목 일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을목의 형태의 사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직업적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직업까지 분석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문화 강의할 때는 이런 걸 다 직업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경신일주 남자가 간목일 때 직업성과 을목일 때 직업성 분간해가지고 그 표현하면 나름대로 어떤 그 둘 중에 하나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병화 아니면 정화잖아요. 병화를 만나는 게, 병화 정화, 그래도, 경신일주 여자가 이 병화 정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남편 복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병화를 만나든 정화를 만나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남편은 밖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경신일주 여자가 자기 남편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그 소통에 대한 어떤 그 진지한 소통에 대한 개념이 단절되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그 감정적인 교류가 쉽지 않죠. 감정적 교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경신일주 여자는 기본적으로 병정이기 때문에 남편복이 있어요. 근데 남편복은 있는데 감정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남편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남편은 잘 나간다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잘 나가는데 근데 나하고 정신적 교류나 대화적인 부분들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끊어지게 돼 있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 방식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 계속 소통하다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너는 나하고는 대화 안 돼. 그러니까 한 몇 년 살면서 한 5년 10년 지나면서 그래 너 그냥 아예 대화를 시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는 거하고 같아요. 너는 너, 나는 나가 돼버리죠. 근데 밖에서 남자는 잘 나가요. 오히려 남남처럼 사는 게 오히려 남편은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부금술이 좋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원리적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얘기하면 또 끝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임신일주.
이게 생지죠. 좋죠. 임신일주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항상 뭐라고 그러죠, 긍정적 마인드가 있어요. 이 생지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은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아도 난 내 자신, 내 스스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임수일가니까 내가 여기 생지니까 내 스스로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형태이고요. 이 자리가 또 누구 자리냐고요? 배우자 자리잖아요.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남편복이 있다, 아니면 처복이 있다라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무토 아니면 기토죠. 이게 이제 관성이니까. 병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남편 기본적으로 밖에서 잘 나가는 남자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처한테 잘하는 사람이죠. 남자 같은 경우는 병정이죠. 재성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괜찮죠. 잘 나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화, 정화가 이게 여기에 대입하면 나쁘지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임신일주는 배우자복이 있는 일주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이 제가 이제 어떤 내용 준비한 상태는 아니고, 제가 이제 옛날에 강의했던 강의했던 기억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일주 자체는,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입니다. 자, 오늘 요거 이제 신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유금, 유술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